네, 독고다일로입니다. 오늘 일 마무리 잘 하고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시간도 좀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뜬금없이 오늘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베트남에서 망해갔던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온 지 이제 5년 5개월이 넘어가는군요. 나름대로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있으면서 지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처음에 같이 왔던 사람들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저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뭐 나름대로 여기서 뭐 투자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1년 정도 보내고, 그 다음부터 나름대로 베트남 생활이 시작된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한 4년 정도가 더 맞는 거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이제 저도 이제 1년 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뭐 이런저런 뭐 컨설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 커피숍을 하겠다는 사람, 마사지 샵을 하겠다는 사람, 하물며 가라오케를 하겠다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일례로 한 2년 전, 한 2년이 넘었군요. 한 2년 정도 됐겠네요. 2년 전 정도에 한국에서 어떤 지인, 뭐 동생이 왔는데, 지인도 아니죠. 제 아는 동생의 아는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소개받아서 알게 됐는데, 뭐 한국에서 나름대로 뭐 돈도 있고 사업이라 요식업으로 좀 성공했던 친구래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름대로 여기 베트남 실정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솔직히 뭐 도와줘가지고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신 말고는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 생각에는 한국보다는 임대료비도 싸고 초기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좀 굉장히 무리하게 큰 식당을 내게 됐어요. 아무리 봐도 위치는 아닌데, 그래도 차마 나도 지인의 아는 또 형님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을 해줬죠. 금액은 쌀지 모르지만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여나 내가 더 도와준다 한들 오히려 저마저 욕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도와주는 건 안 했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괜찮다고 자기가 믿으라고. 그러니까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까지 피해 안 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차마 이런 말 듣고 또 중간에 또 빠져나올 수도 없어서 일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도와줬어요. 총 뭐 인테리어 비용만 한 4천만 원 들어갔고 이것저것 해서 다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있는지 거의 한 4개월? 5개월도 못 견디고 망했죠. 그리고 나서 역시 떠나가면서 나한테 들려오는 거는 내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망했다, 이걸 말리지 않았다. 역시 돌아오는 거는 욕이에요.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뭔가 사업하시려고 하실 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잘 되는 상황은 거의 희박해요. 거의 돌아오는 거는 사기당했다, 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거 말고는 남겨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느낀 베트남에서 느낀 상황들이에요.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뭐 자영업 쪽으로 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솔직히 생각보다 한국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아무리 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한국인 태생이니까 나름대로 상권 분석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통박이랑 또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위급 상황에 올 때 도움받을 친구들도 있고, 하다못해 뭐 대출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베트남은 갖고 온 돈이 다예요. 거의 여기 있으면서 기부하고 베트남에 기부하고 가든가 돈 녹는 거 지켜보다 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뜬금없이 생각해봤는데 저조차도 아직도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뭐 5년 이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오래 사시는 어떤 선배님들은 뭐 좀 더 나은 방안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히 처음에 오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겠다 그런 꿈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정말 거의 마지막이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죽으나 사나 한국이 아무리 뭐 힘들다 하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 돈 벌기는 베트남보다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철저하게 베트남 오셔가지고 뭐 로컬 현지인처럼 살겠다, 아니면은 뭐 속히 말해서 사실 여자에 대한 뭐 메리트가 크잖아요. 뭐 좋은 아가씨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제2 인생 살겠다, 단 아주 뭐 적은 비용으로 아주 조촐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 말고는 다른 분들은 어떤 희망과 욕망 그리고 꿈, 이런 것들 정말 빨리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분들 옆에 있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곤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도 그냥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친구도 없죠. 사실 여기서 막 한국 사람들 만난다 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사실. 만나보면은 정말 당장 수중에 뭐 100만원 200만원도 허덕거리면서 항상 말하는 거는 막 몇십억을 운운하는 사람들밖에 못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결론 보면은 너는 얼마큼 갖고 있냐, 나는 이만큼 있으니 너한테 도움될 테니 숟가락 놔두겠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저 역시 제가 힘들 때는 뭐 나름대로 뭐 주변에 막 나도 모르게 의지는 하고 싶어요. 하지만 되돌켜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없게 돼요. 아, 생각해보니까 유일하게 여기서 한 명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자수성가 해가지고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쯤 뭐 요즘 뭐 만날 일도 없고요. 하지만 뭐 그 친구도 요즘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오히려 힘들 때는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타지에서는 오히려 외면하고 안 만나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결과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혹시나 남아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을 경우 그때 다시 만나는 거 오히려 추천드려요. 힘들 때 힘든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이나 좀 불확실한 어떤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조급하게 되고 급하게 되고. 오늘은 아까 잠깐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시원하네요. 자, 내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철저히 로컬 스타일로. 예,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또 남길게요.